2025년 3월 5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을 한 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는 지금 조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언급을 해드렸던 박스권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적어도 41,600에서 41,850포인트 이 사이까지는 딛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45,000원 박스권 상단이죠.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박스권을 하회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강한 지지가 나오는 곳이 18,050포인트 부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반등이 전 고점 부근이었죠.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이 18,700포인트 이때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반등 구간이긴 한데 조금 더 조정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가격은 5,7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 때문에 반등이 소폭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뉴스였어요. 리트닉 상무장관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를 하게 되면서 지수 선물이 일단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보게 되면 한 0.7%, S&P는 0.69%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그동안 그 가치 혹은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하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서는 거의 다 저는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드렸던 미국의 상무장관이 언급으로 인해서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반등이냐 아니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대로 된 반등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게 좀 저는 변수라고 봐요. 어쨌든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 대부분의 종목이 빨갛죠.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빨간색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한 두 종목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단 특징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알파벳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악재로 부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주가의 흐름은 좀 달랐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완성차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부진에 의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인해서 목표 주가 하향 이슈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좀 밑에 볼게요. 25%의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북미 자동차 산업이 하루 1억 1천만 달러, 약 4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는 포드 GM, 아틀란티스 세 개사가 합산한 영업이익 34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전반적으로 뭐 크게 반등이 나오는 기술주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역시 이슈가 있었죠. TSMC가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었죠. 보시게 되면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반도체 제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6%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메아페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종목별로 흐름은 전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나 기타 무역 장벽이 국제 항공여행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리스크가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가 이어졌고요. 어제 도이치방크에서는 제트블루 에어웨이스에 악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와 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빌리빌리만 조금 그렇고요. 나머지는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였다라는 거. 어제 굉장한 특징주였던 게 금융주였어요. 전반적으로 뭐 3에서 6% 가까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과연 얼마나 소비가 더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저축이 더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신재생에너지 반등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자암호는 뭐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로봇주 중에서 메드트로닉이 시티에서 휴고 로봇의 경우 FDA 비뇨기과용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고 향후에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101달러에서 104달러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관심주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관심주 중에서 첫 번째예요. 메드트로닉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에비타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순이익이 529죠. 529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020년에 5040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4개년도 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PS도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25년에 1분기 실적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향후 분기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실적은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연간 실적이 사상 최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4월 달, 즉 한 6월 달까지 발표가 되겠죠. 이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보이는 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어요. 2021년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적어도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135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75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이 박스권을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간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우리는 113달러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여력 같은 경우는 10% 이상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드트로닉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매드트로닉입니다. 그 외에 실적 확인해 보긴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이 옥타였죠, 옥타. 그래서 24%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펜하이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투자기관 쪽에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는 측면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적자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가 이어진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옥타는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긴랩 같은 경우는 뭐 적자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심 종목 두 번째로 볼 거는 스코치 미러클 그로라는 회사입니다. 스티펠에서 최근 주가 부진은 거시경제의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얘기를 했고요. 1, 2월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기간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을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78달러까지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보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에요. 두 번째 관심 종목.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2025년의 실적이 매출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죠? 매출액은 줄어들고 에비타는 늘어나죠. 그리고 순이익과 EPS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4분기 실적이 되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025년의 3분기 그러니까 3월이죠.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지잖아요. 물론 뭐 요때의 실적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차트 확인해 봐야겠죠. 주가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78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 2년의 실적을 다 뛰어넘어요.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박스권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뭐 45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 지지선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지 나올 곳에서 지지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60달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6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볼게요. 보수적으로 78달러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78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말씀을 해드렸던 90달러까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온앤온 실적 잘 나왔고요. 온홀딩스죠. 그 다음에 부추 얼라이언스,
뭐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렇고요. 하락한 종목들 확인해 보게 되면 베스트바이나 사운드하운드 AI 요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타킷, 랩코프홀딩스, 연브랜즈는 주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슨, 로크, 일루미나, 올라플렉스 홀딩스, 그 다음에 오토존, 월트 디즈니, 스타벅스. 그 실적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적이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실적이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나왔던 뉴스 특징주가 두 개가 나왔어요. 시간의 특징주가 두 개가 나왔는데 오프프라이스 리테일 업체 로스 스토어스 그 다음에 박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만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뭐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간의 특징주를 별도로 제가 하겠지만 뭐 시간의 특징주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